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진짜 좀 믿기 어려운 사건,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북 군산에서요,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무려 1년 가까이 숨겨왔다. 이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초기 언론 보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자료들은요, 사건 딱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용의자 A씨 체포되고 초기 수사 내용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나온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게 비밀로 있다가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고 그 흔적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가까이에 숨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뭐가 이 끔찍한 비밀을 결국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걸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 자,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제일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어볼게요. 40대 남성 A씨, 전북 군산에서 붙잡혔습니다. 혐의는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그 시신을 숨기거나 버렸다 이런 거죠. 피해자는 그의 여자친구였던 B씨로 알려졌고요. A씨는 긴급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긴급 체포라는 게 보통은 이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아주 클 때 영장 나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좀 급박하고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시간이에요, 시간. 보도를 보면요. 범행 시점은 작년 10월 20일, 네, 그 근방으로 보고요. 체포는 올해 10월 30일이에요. 거의 딱 1년 가까이 된 거죠. 1년 동안 완전 범죄를 노렸던 걸까요? 이 긴 시간 동안 발각이 안 됐다는 게 정말 놀랍고 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와, 1년이라니. 진짜 상상하기가 좀 힘든 시간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예요. 바로 김치 냉장고 아니었다는 거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아니 피해자 집안에 있는 너무나 일상적인 가전제품이잖아요. 거기에 1년 동안 시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혹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부패라던가 이런 문제는 없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많은 분들을 경악하게 만든 부분이죠.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더 낮거든요. 특히 일부 모델은 영하에 가깝게 아주 저온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이게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저온으로 쭉 유지되면 부패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냥 상온에 둔 경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밖에서 알아채기가 더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식의 시신 은닉은 범죄의 잔혹성이랑 치밀함,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치밀하게 숨기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는데 범행이 어떻게 드러난 거죠? 보통 이런 사건 보면 가족들이 연락 안 된다, 실종 신고하고 이러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물론 피해자 B씨 가족들도 최근에 B씨랑 연락이 전혀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시신 발견으로 바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인 단서는 정말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A씨랑 같이 살던 다른 여성, 그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 A씨랑 같이 살던 다른 여성이요? 그럼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나서 다른 여성이랑 동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 동거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A씨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이런 그런 취지로 신고를 했고요. 이 신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경찰이 B씨 집을 수색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빌라 안 김치냉장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B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발견의 어떤 도화선은 이 제3자의 제보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시점하고 그 제3자가 제보한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물린 상황이었겠네요. 만약에 그 제3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진짜 더 오랫동안 이게 묻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죠. 그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범행 이후에 했던 행동들, 이걸 좀 연결해서 보면요. 이 사건에 좀 기묘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보도를 보면 A씨가 자기랑 같이 살던 그 다른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에게 마치 자기가 피해자 B씨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SNS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B씨인 척 메시지를 보내라고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아마 B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주변 사람들 의심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겠죠.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B씨 안부 물어보면 뭐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시간을 벌고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았던 데에는 이런 기만 행위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생겨요. 어떤 아이러니요? A씨가 바로 이 여성에게 B씨인 척 메시지를 보내라고 막 강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B씨를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 뭐 명확하진 않지만 뭐 협박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무심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A씨는 자기 범행을 숨기려고 이용했던 사람한테 스스로 범행 증거를 준 셈이 된 거죠. 그 여성이나 그 여성 가족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정보를 스스로 흘린 겁니다. 이야, 진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네요. 범행을 감추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범행을 드러나게 만들었다니. 그럼 그 체포된 A씨는 뭐라고 했나요? 경찰 조사에서는요? 아,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 조사에서요. 주식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혐의 대부분은 시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주식 문제 때문에 다투다 그랬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댄 거죠. 주식 문제라. 이게 정말 범행의 진짜 이유였을까요? 글쎄요. 1년 동안 시신을 그렇게 치밀하게 숨겨온 사람이 단순히 우발적인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좀 선뜻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제 수사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주식 문제나 금전 문제 같은 동기는 이런 사건 초기 진술에서 종종 나오는 패턴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계획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나 다툼의 결과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량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물론 실제로 금전적인 갈등이 심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체포 직후의 초기 진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 시점까지 보도된 A씨의 주장일 뿐이라는 걸 이걸 좀 기억해야 해요. 그렇군요. 초기 진술의 그 이면을 읽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주식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숨겨진 갈등은 없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관건이겠어요? 맞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죠. 구속영장이라는 건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서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치소 같은 데 가둬놓고 수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발부가 되죠. A씨의 경우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또 1년간 은닉행위 이런 걸 고려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이 나오면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B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범행 당시 정확한 상황은 뭐였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완전 범죄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다른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그 A씨와 동거했던 다른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의 역할이나 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와, 정말 파헤쳐야 할 게 많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지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역시 살해 후에 거의 1년, 이 믿기 힘든 시간 동안 시신을 숨겼다는 점. 둘째는 그 장소가 피해자 집안의 김치 냉장고였다는 정말 엽기적인 사실. 셋째는 범행 숨기려고 다른 여성을 이용해서 피해자인 척 SNS 활동을 강요했다는 그 기만적인 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자가 초기 진술에서 내세운 주식 문제라는 동기. 어떻게 보면 사건의 잔혹성이 뒤에서 너무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막 뒤섞여서 정말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사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사건은 우리한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끔찍한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교묘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이죠. 또 다른 하나는 범죄의 실마리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심지어는 범인 자신의 행동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A씨가 동거 여성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여성이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3자의 그 용기 있는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제보자의 역할이 정말 컸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A씨가 주장하는 그 주식 문제라는 동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갈등처럼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아직 정확한 동기는 더 밝혀져야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갈등 관리나 분노 조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범행이 일어났고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깊은 심리적인 차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했던 혹은 사랑했다고 밀었던 사람의 시신을 집안에 숨겨두고 살아온 가해자. 그 심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매일 그 냉장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피해자인 척 SNS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받았던 그 다른 여성은 또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이 완전한 강압이었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묵인이 있었던 간에 그런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개인의 영혼에 어떤 무게를 남겼을지. 우리는 종종 범죄의 결과에만 주목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상흔의 깊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군산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초기 보도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사건의 다층적인 면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